그런데 웰링턴이, 영국군의 사령관 웰링턴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장창전법을 썼어요. 그 창은 없었지만은 이 총 밑에, 총 앞에 총검을 딱 꽂고 이렇게 딱 뭉클이고 있으니까 말이 기병들이 접근이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총을 쏘고 해가지고 그 9,000명이 아주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 길로 워털루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결정적인 것은 저 멀리 가 있는 줄 알았던 이 프러시아 군대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뒤늦게 나타나서 웰링턴 편에 합세하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이게 뒤집어지는데, 이 삼국 사기 전사를 보면은 신라가 장창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대결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672년에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한테 화해를 신청해요. 당나라한테 막 사죄사를 보냅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일단 휴전해야 됩니다. 일단 휴전. 이대로 계속하면 밀려요. 근데 당나라는 또 그걸 받아줍니다.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게, 그쯤 되면 또 토본이 또 장안을 치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소강 상태가 있다가 675년부터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시 싸울 때는 신라가 그동안에 준비를 딱 했기 때문에 이겨요. 그래서 675년, 676년, 특히 요 매초성이라는 데인데, 매소성을 어디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하는데, 파주라든지 뭐 요 양평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전선사령부가 여기 남한산성에 있었습니다. 주장성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최근에 작년인가 이 남한산성에서 발굴을 하다가 신라 때의 큰 건물들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건물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폭이 두께가 한 20m 되고 길이가 한 100m 되는, 우리 고대에서 발견된 가장 큰 건물이 이 지금 남한산성 그 꼭대기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그 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가실 때 한번, 그때 보면은 이 신라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676년부터 전쟁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걸로 전쟁한다, 뭐 휴전협정이 맺어진 것도 아니고, 676년 딱 되니까 당나라가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토본은 서쪽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신라하고 전쟁을 이거 계속 해도 되겠느냐? 이게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 신라하고 전쟁은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이 판단을 하게 돼요. 왜 안 하는 게 낫겠느냐 하면은, 신라는 장안을 치려고 하지 않는데 저 토본은 계속 장안을 치려고 하니까 우선은 토본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병력을 빼가지고 안동도부에 있던 그 당의 전선사령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웅진도독부에 만들어 놓았던 그 괴뢰국가인데, 괴뢰국가도 철수를 해버리고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신라한테 이 한반도를 넘기게 돼요. 그래도 미련이 있었던지 당고종 시절인데, 이때 당고종 시절이지만 사실은 이때 당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은 당고종의 그 애첩인 척천무후였습니다. 척천무후. 소설에 자주 나오는 척천무후라는 사람 아시죠? 척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여자 황제죠. 최초의 여자 황제입니다. 유일무이한 여자 황제고, 이 사람이 원래 당태종의 애첩이었다가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가 당고종의 부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 권력욕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당고종이 죽자 결국은 자기가 황제가 되고 한때 당나라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척천무후 시절, 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 678년에 또 한 번 신라를 칠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 이 당나라의 이 아주 명신 중에 장무슨 명신이라는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집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굳이 조정으로 나가서 고종한테 신라를 쳐서는 안 된다. 신라는 가끔 우리를 치지만은 우리한테 도전한 나라가 아니다 해서 아주 간곡하게 이야기를 해서 신라를 다시 침략하는 것을 막았다 하는 기록이 자치통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삼국사기에 없어요. 자치통감이라고, 이것은 송나라 때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역사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는 지나고 보면 676년부터 이제 사실은 나당 전쟁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신라로서는 언제 당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싸우면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후유증이 작은 나라에 심각해요. 이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해가지고 군사력을 막 증강합니다. 지나고 이제 보면은 676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왜 신라가 그 뒤 한 몇십 년 동안 저렇게 군부대를 많이 만들었냐 놀랄 거지만 그때 그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야 전쟁이 끝났는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해가지고 군부대가 그때는 한 사단 규모를 당이라고 했습니다. 서당이라고 했는데 사단 거의 뭐 사단인데 원래 4개 사단을 5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9개 사단이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9개 사단. 문무왕 때 9개 사단인데 그 중에 신라 사람으로 편성된 것은 완전히 신라 사람으로 편성된 것은 3개 사단이고 나머지 6개 사단은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갈 사람으로. 물론 지휘관은 신라 사람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백제 고구려는 한때 적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병으로 편성을 하면은 이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그럼 보통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신라가 많이 전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은 다옥적군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외국 사람들도 특히 항복한 사람들은 받아가지고 군대에 편입시키고 관리를 잘합니다. 그 대신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반란 그렇게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은 신라가 그때 좀 하면 자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삼국이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하고 싸울 때 백제, 고구려, 신라 사람들이 같이 손을 잡았다. 특히 백제 유민들과 고구려 유민들이 신라 사람하고 손을 잡고 당나라하고 싸웠다. 여기서 비로소 한민족, 민족의식이 생긴 거죠. 동족의식이 생긴 것이죠. 같이 싸운 것만큼 민족주의에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대당 결전을 통해서 나당 결전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민족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민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꾸 민족 하는데 그래서 신라가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족을 쳤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동족이고 뭐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다 서로 죽이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존투쟁이지 그때 무슨 민족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나 신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제, 고구려 사람들하고 같이 손을 합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1000년 이상 같이 살다가 보니까 비로소 우리가 남이가 하는 민족주의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주의는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당군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1000년 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19세기에 들어오면 유럽 기준의 그런 민족주의가 생기고 한일 합병이 되면서 독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민족주의가 중요한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또 남북이 분단되니까 또다시 우리가 민족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열망이 있고 해가지고 민족주의가 지금도 가장 강력한 이 정치적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를 막 상한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삼국시대에도 민족주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라가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민족 반역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은 이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만 거의 하지 않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또 먹혀들어요. 또 북한이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신라가 지금 찬밥 신세가 됐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나당 전쟁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당 전쟁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이에요. 또 가장 성공한 전쟁이에요. 또 가장 어려웠던 전쟁입니다. 또 가장 많은 것이 걸렸던 전쟁이에요. 여기서 신라가 졌으면 한민족은 없었다.
그리고 한반도가 중국화 됐다. 그러다면은 한반도를 중국화한 당이 아마도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까지 쳤을 거라고. 그럼 동아시아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역사가 아니죠. 다른 모습의 역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무왕이 죽고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이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신문왕이 등장해서 원래 죽으면 전왕의 그 시호를 만들죠.